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햇살병원은 이른 아침부터 북적거렸다. 접수 데스크 앞에는 예약을 기다리는 환자들과 보호자들로 긴 줄이 이어졌고 각 부서 간호사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며 정보를 입력하고 있었다. 전광판에는 VIP 환자의 이름이 깜빡였고 안내방송은 쉴 새 없이 환자들을 호출했다. 김하은 간호사는 접수 데스크에 앉아 익숙한 손놀림으로 환자들의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는 깔끔하게 올린 머리, 하얀 제복, 침착한 말투로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능숙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따뜻함보다는 무심함이 깃들어 있었다. 보험 종류, 보호자 동행 여부, 병원 VIP 등급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를 결정짓는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VIP 환자 곧 내려오십니다. 대기 시간 없도록 해주세요. 옆자리 동료 간호사가 속삭였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빠르게 키보드를 쳤다. 이미 수차례 반복된 일이었다. 그때였다. 문득 데스크 앞으로 낡은 회색 코트를 입은 한 노인이 다가왔다. 그녀는 작고 야윈 체구였으며 허름한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천 가방을 꼭 쥔 채였다. 저기요. 노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예약은 없지만 진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하은은 고개를 들어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환자 데이터가 전혀 없는 낯선 얼굴. 손에는 보험카드도 신분증도 들려있지 않았다. 보험증 있으세요? 신분증은요? 하은은 공식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노인은 머뭇거리며 말했다. 보험은 아직 준비 못했어요. 그냥 몸이 너무 어지럽고 속이 안 좋아서. 하은은 한숨을 삼켰다. 이런 경우는 드물지 않았다. 하지만 병원 방침은 명확했다. 죄송하지만 보험이 없으시면 당일 진료가 어렵습니다. 특히 예약 없이 오시면요. 근처 보건소로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인은 얼굴이 붉어졌다. 주변 대기자들의 시선이 하나둘 노인에게로 쏠렸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조금만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하은은 목소리를 약간 높였다. 여긴 사립병원입니다.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보험 없이는 접수해드릴 수 없습니다. 순간 노인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움켜쥐었고 가방 안에서 금속성 소리가 났다. 하은은 곧바로 눈살을 찌푸렸다. 방금 소리 뭐였어요? 가방 안에 뭐 들고 계신 거죠? 아, 그냥 물통이요. 죄송합니다. 잠깐 가방 좀 보여주세요. 노인은 당황한 듯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낡은 스테인리스 물통과 오래된 수첩, 그리고 오래된 혈압 측정기 하나가 있었다. 하은은 즉시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거 병원 장비 아닌가요?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아니에요. 예전에 친구가 쓰다 주신 거예요. 하은은 보안 호출 버튼을 누르려 했다. 노인은 깜짝 놀라 두 손을 모으며 간절히 말했다. 정말 아닙니다. 그런 의도 전혀 없어요. 그냥 진료받으려고. 그럼 지금 바로 병원을 나가주세요. 더 소란 피우시면 정식 조치 취할 겁니다. 모든 대기실이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찍고 있었다. 요즘 저런 사람들 많다니까. 병원 장비 훔치려다 걸리는 거. 보험도 없이 당당하게 오네. 노인은 긴 침묵 끝에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리고 무거웠다. 문 쪽으로 걸어가던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병원, 예전이랑 하나도 안 변했구나. 그 말이 하은의 귓가에 남았다. 순간 이상한 찝찝함이 가슴을 찔렀지만 하은은 곧 고개를 돌렸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단 이틀 뒤 그 초라한 회색 코트를 입은 노인이 이 병원의 주인으로 돌아올 줄은. 햇살 병원의 운명이 그리고 김하은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을. 비 내리는 오후 최은숙은 천천히 아파트로 돌아왔다. 손에는 여전히 낡은 천 가방이 들려 있었고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 보였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작은 집 문을 열었다. 작은 거실에는 빛바랜 소파와 오래된 책장이 놓여 있었다. 벽에는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젊은 시절의 최은숙과 웃으며 어깨를 감싸안은 남편 고석진, 그리고 그들의 꿈이었던 공사 중인 햇살병원의 사진. 은숙은 깊은 숨을 내쉬며 천천히 가방을 내려놓았다. 가방 안에서 꺼낸 것은 낡은 서류철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서류들을 펼쳤다. 그곳에는 30년 전 햇살병원 부지 기증 계약서가 있었다. 봉인된 도장, 시청 공증, 그리고 무엇보다 선명한 문구. 이 부지는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이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할 병원을 위해 기부됨을 명시한다. 그녀는 손가락 끝으로 문장을 천천히 따라 읽었다. 세월의 흔적이 묻은 종이였지만 그 약속은 여전히 그녀의 가슴 속에 선명히 남아 있었다. 남편과 함께했던 그 시절. 둘은 가진 재산을 모두 털어 병원 부지를 샀다. 돈 없는 환자들도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겠다는 신념 하나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병원은 조금씩 달라졌다. 운영권은 새로 영입된 경영진에게 넘어갔고 수익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체계가 자리 잡았다. 이상은 점점 뒤로 밀려났고 결국은 오늘 그녀 스스로 그 결과를 온몸으로 경험한 것이다. 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낡은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인간 대접조차 받지 못했던 아침. 은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눈가에는 슬픔이 아닌 단단한 결의가 어렸다. 그녀는 작은 책상으로 가서 새 종이를 꺼냈다. 오래된 만년필을 잡은 손이 약간 떨렸지만 글씨는 또박또박 이어졌다. 수신, 햇살병원 이사회. 제목, 병원 운영 재검토 및 원상 회복 요청. 존경하는 이사회 위원 여러분께. 본인은 햇살병원의 공동 창립자이자 부지 기증자 최은숙입니다. 본 병원이 창립 당시 약속했던 경제적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를 수용한다는 취지를 심각히 위반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병원의 운영 재검토를 정식 요청하며 48시간 이내 이사회와의 면담을 요구합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병원의원 운영권 회복을 추진할 것임을 알립니다. 본 서한과 함께 부지 기부 계약서 및 설립 당시의 서류 일체를 동봉합니다. 2024년 3월 20일 최은숙. 그녀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부드럽게 봉인했다. 그리고 책상 옆 서랍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오래전 고석진과 함께 준비했던 병원 설립 비망록.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두운 골목길, 쏟아지는 봄비, 깜빡이는 가로등 불빛. 세월은 변했지만 사람의 아픔과 고통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해. 그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다음 날 새벽, 은숙은 우산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다. 우체국 앞에 도착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붙였다. 특급 등기, 수신자, 햇살병원 이사회. 모든 것은 이제 시작이었다. 한편 병원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흘러가고 있었다. 김하은 역시 평소처럼 환자 접수와 예약 관리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다. 그날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다. 회색 코트를 입고 간절히 도움을 청하던 노인. 거칠게 쫓아내던 자신의 목소리. 그땐 어쩔 수 없었어. 하은은 스스로 변명했다. 규정이니까.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게 정말 이유였을까? 병원의 화려한 로비 한쪽,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대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곧 하은 역시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게 될 것이다. 햇살병원 이사회 사무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은은히 퍼지고 있었다. 박민준 병원장은 책상 앞에 앉아 쌓여있는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정갈한 정장 차림, 매끈하게 빗어 넘긴 머리, 세련된 동작. 누구나 그를 병원의 성공을 이끈 능력자라 칭송했지만 그 성공 이면에는 철저한 이익 계산과 무자비한 효율성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때 비서가 다급히 문을 두드렸다. 원장님,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하얀 봉투 하나를 건넸다. 봉투에는 긴급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박민주는 눈살을 살짝 찌푸리며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편지를 읽는 순간 그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다. 최은숙. 그 이름은 오랜 세월 동안 잊혀진 줄 알았다. 병원의 창립자. 부지를 기증하고 처음 의료 철학을 세웠던 사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경영고는 자연스럽게 현체계로 넘어왔고 그녀의 이름은 서서히 병원의 기록에서 지워져 갔다. 하지만 이제 그녀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용히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다. 한동욱 부장 불러. 박민주는 짧게 지시했다. 잠시 후 한동욱 행정본부장이 급히 사무실로 들어왔다. 이걸 읽어봐. 박민준이 편지를 건넸다. 한동욱은 빠르게 편지를 훑어본 뒤 얼굴이 굳었다. 원장님, 이건 심각합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당시 부지 기증 서류와 병원 설립 조항이 완벽히 보존돼 있다면 법적 소송은 피할 수 없다는 거지. 박민주는 낮게 말했다. 네, 게다가 언론에 알려지면. 둘은 잠시 말이 없었다. 만약 이 사실이 외부에 퍼진다면 햇살병원의 이미지에 치명타가 될 것이었다. 단순히 한 병원이 아니라 의료계 전반에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었다. 최은숙 씨의 신상 정보를 최대한 파악해 어디 살고 있는지, 누구와 접촉했는지, 현재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한동욱은 고개를 숙이고 급히 방을 나갔다. 박민주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책상 위에 놓인 편지를 다시 바라보았다. 희미하지만 단단한 필체로 쓰인 글씨가 그의 마음을 꿰뚫었다. 우리가 잊어버린 것, 그녀는 잊지 않았다. 병원 안팎에서는 긴장감이 퍼지기 시작했다. 수간호사들끼리 작은 회의를 하며 수군거렸고 몇몇 부서는 상황이 복잡해질 것이라며 미리 대비책을 세웠다. 특히 고위직 간호사들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병원 망치려고 저런 짓을 하는 건가? 은퇴한 사람이 조용히 살지, 왜 이제 와서 문제를 만들지? 반면 젊은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미묘한 기대감이 피어나고 있었다. 병원이 원래 이렇게 이윤만 따지던 곳이었나? 초심을 찾자는 거면 나쁘지 않지. 김하은도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 되었다. 그녀는 변명처럼 자신에게 되뇌었다. 난 규정대로 했을 뿐이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 어느 작은 목소리는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맞는 걸지도 몰라. 이틀 뒤, 햇살병원은 평소보다 더욱 정돈된 분위기였다. 로비 청소는 평소보다 세심하게 이루어졌고 안내 직원들은 한껏 긴장한 얼굴이었다. 심지어 병원장이 직접 1층 로비까지 내려와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자동문이 열렸다. 회색 코트를 입은 작은 노인이 낡은 운동화를 신은 채 천천히 로비로 걸어 들어왔다. 최은숙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병원 전체를 둘러보았다. 수십 년 전 직접 설계에 참여하고 자신의 피와 땀으로 세운 이 건물. 그러나 지금은 낯설게만 느껴지는 이 공간. 김하은은 데스크 뒤에서 그녀를 보았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설마, 진짜. 최은숙은 조용히 안내 데스크로 다가와 말했다. 이사회와 약속이 있습니다. 담당 직원은 허둥지둥 무전기를 들었다. 그리고 바로 경호팀장이 달려와 그녀를 정중히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최은숙은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김하은은 손에 쥔 파일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떨렸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이사회 회의실은 평소보다 더욱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고급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무수한 서류와 태블릿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병원 이사진들과 고위 간부들이 일렬로 앉아 조심스럽게 서로를 견제하고 있었다.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최은숙이 들어섰다. 회색 코트 차림, 단정한 머리, 주름진 얼굴. 그녀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한 걸음 한 걸음에는 묵직한 힘이 담겨 있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박민준 병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최은숙 여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바로 자리에 앉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에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 병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몇 의사들은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다. 최은숙은 한 장 한 장 서류를 펼쳤다. 부지 기증 계약서, 병원 설립 선언문, 초창기 경영 방침, 모두 공증된 원본이었다. 오래된 종이였지만 도장과 서명이 선명했다. 햇살병원은,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문을 여는 병원으로 세워졌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호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병원은 돈 없는 사람들을 문 앞에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박민준이 침착하게 나섰다. 여사님, 시대가 변했습니다. 의료 시스템도 복잡해졌고 운영비와 인건비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은숙은 가만히 박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인간을 숫자로만 보게 되었습니까? 짧고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한동안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저는, 최은숙은 말을 이었다. 병원을 되찾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단지 병원이 제자리로 돌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그녀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병원 운영권 일부 조정 요청서. 요청합니다. 병원 내에 무보험 환자 진료센터를 설치하고 연간 수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진료를 제공하십시오. 몇몇 의사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건 병원의 수익 구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한 의사가 항의했다. 은숙은 조용히 말했다. 병원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생명입니까? 회의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박민준은 입술을 깨물며 서류를 넘겼다. 법적으로 그녀의 요청은 무시할 수 없었다. 최은숙은 창립자이자 부지 기증자로서 특정 조건 위반 시 운영에 개입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있었다. 48시간 내에 답변을 주십시오. 은숙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모든 법적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고 천천히 회의실을 나섰다. 회의실 문이 닫히는 순간 숨겨져 있던 긴장감이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말도 안 돼. 언론에 알려지면 끝장이다. 이런 시기에 이런 요구라니. 박민준은 손을 들어 모두를 제지했다. 조용히 하십시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도 확신은 무너지고 있었다. 로비로 내려온 최은숙은 느릿느릿 걸었다. 직원들, 환자들, 방문객들 모두 그녀를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속삭였고 누군가는 조심스레 휴대폰을 들었다. 김하은은 데스크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다. 저분이. 하은은 본능적으로 데스크를 나와 은숙에게 다가갔다. 최 여사님. 은숙이 천천히 돌아보았다. 하은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몰라 뵀습니다. 은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어떻게 바로잡느냐입니다. 하은은 눈물이 맺힌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 무엇이든 돕고 싶습니다. 최은숙은 고요한 눈빛으로 하은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곧 기회가 올 겁니다. 그때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저는 믿습니다. 그 말에 하은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최은숙은 조용히 병원을 떠났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파문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다. 48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햇살병원은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에 휩싸였다. 외관은 여전히 화려하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병원 곳곳에서는 조심스런 눈치 보기와 속삭임이 이어졌다. 김하은은 느낄 수 있었다. 대기실의 환자들, 간호사들, 심지어 의사들까지 모두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무거운 공기가 병원 복도를 채웠다. 이사회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운영진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보수적인 이사들은 수익을 이유로 최은숙의 제안을 반대했고 몇몇 젊은 이사들은 조심스럽게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날 오후 병원 로비에 작은 소란이 일어났다. 한 노인이 병원 입구 앞에서 휘청거리다 쓰러졌다. 회색 점퍼를 입은 초라한 노인이었다. 그의 곁에는 어떤 보호자도 없었고 누군가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다. 사람들은 멈춰서서 바라봤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냈고 일부는 아예 고개를 돌렸다. 김하은은 접수 창구 너머에서 그 광경을 목격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떡하지? 규정상 보험 확인 없이 응급처치를 진행하는 것은 병원 내부 지침에 위배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가운데서 울리는 또 다른 목소리가 있었다. 그건 사람이잖아. 하은은 주저하지 않고 뛰쳐나갔다. 괜찮으세요? 들리세요? 노인은 희미하게 눈을 떴지만 말은 하지 못했다. 하은은 주변을 둘러보며 도움을 요청했다. 스트레처 가져와 주세요. 산소 공급 준비해 주세요. 주변 직원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하은의 단호한 목소리에 이끌려 움직이기 시작했다. 곧 노인은 응급처치실로 옮겨졌다. 하은은 한숨을 내쉬며 노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몇 시간 후 하은은 병원장실로 호출되었다. 박민주는 차가운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그의 옆에는 한동욱 본부장이 앉아 있었다. 김 간호사, 박민준이 말했다. 당신은 오늘 병원 규정을 어겼습니다. 하은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생명이 위험했어요. 보험 확인 절차를 무시하고 환자를 접수한 것은 병원의 정책상 중대한 위반입니다. 하은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말했다. 정책이 잘못되었으면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박민주는 눈썹을 찡그렸다. 당신 같은 개인의 감정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숫자만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하은이 단호하게 말했다. 사람을 돌보는 곳이어야 합니다. 순간 방 안에 정적이 흘렀다. 한동욱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이번 건은 경고 조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하면 인사조치가 불가피할 겁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같은 상황이 오면 저는 똑같이 행동할 겁니다. 박민주는 아무 말 없이 하은을 바라보다가 손짓으로 내보냈다. 하은은 무거운 마음으로 병원장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옳은 선택을 할 것이다. 그날 저녁 병원 내 작은 휴게실. 하은은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피곤했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때 이준서 레지던트가 다가왔다. 오늘 멋있었어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하은은 작게 웃었다. 별로 멋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요즘 같은 병원에서 그런 용기 내는 거 쉽지 않아요. 하은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밝고 번잡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다. 준서 씨, 하은이 말했다. 혹시 저랑 같이 뭔가 해볼래요? 준서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뭔가요? 변화를 만드는 거요.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준서는 미소 지었다. 같이 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손을 맞잡았다. 밖에서는 봄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세상을 적시는 비. 햇살 병원에도 이제 변화의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김하은과 이준서가 작은 휴게실에서 나눈 다짐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웠다. 환자들의 실제 사례를 기록하고 유료 접근성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작은 캠페인을 준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햇살 병원 내 동료들 중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을 찾아 모으기로 했다. 놀랍게도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났다. 어린 레지던트들, 신입 간호사들, 심지어 일부 행정 직원들까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저도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을 돈으로만 보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렇게 작은 불씨는 퍼져갔다. 하지만 반대쪽 움직임도 거세졌다. 박민준 원장은 비공식적으로 부서장 회의를 열어 조직 질서 유지를 강조했다. 그는 정중한 말투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명백한 경고였다. 의료진은 감정이 아닌 시스템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규정 위반이나 조직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는 엄중히 다스릴 것입니다. 이 경고 이후 병원 내 분위기는 더 냉랭해졌다. 동료들 사이의 신뢰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누가 변화를 지지하는지, 누가 병원 체제를 지키려 하는지 눈치를 봐야 했다. 하은은 매일같이 무거운 압박을 느꼈다. 조심해. 괜히 눈에 띄었다가 잘려. 한 간호사가 속삭였다. 그냥 모른 척해. 내 인생 망치지 마. 또 다른 동료가 조언했다. 하지만 하은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이미 선택했다. 그녀는 자신을 다그쳤다. 그리고 이제 끝까지 가야 한다. 며칠 뒤 병원에서는 내부적으로 긴급 조치가 내려졌다. 비효율 부서 구조 조정, 수익성 저하 부문 인원 재배치. 겉으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 같았지만 사실상 변화에 동조한 직원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김하은의 이름도 재배치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 김하은 간호사는 본관 외래 진료소로 전출 조치된다. 새로운 배치 통보서를 받은 하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외래 진료소는 햇살 병원에서도 가장 관리와 감시가 심한 부서였다. 환자 수는 많고 업무 강도는 높지만 어떤 창의적인 시도나 환자 중심 진료는 엄격히 통제되었다. 사실상 좌천이었다. 하은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통보서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바로 최은숙에게 연락했다. 다음 날 병원 근처 작은 찻집. 최은숙은 하은을 조용히 맞았다. 결국 이렇게 왔군요. 은숙은 조용히 말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을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요. 은숙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당신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을 택했으니까. 하은은 머뭇거리다 물었다. 하지만 괜찮을까요? 저 혼자서 이 싸움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은숙은 따뜻하게 하은의 손을 잡았다. 혼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두렵지요. 그러나 세상을 바꾸는 건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의 진심을 가진 사람들이지요. 하은은 가슴이 뜨거워졌다. 은숙은 서류 하나를 꺼냈다. 이걸 봐요. 병원 부지 기부 조건 중 하나에 따라 저는 일부 운영권 개입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회공헌 부서를 공식 발족시킬 수 있는 권리도 확보했습니다. 하은은 눈을 크게 떴다. 정말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요. 진짜 변화를 만들 사람을 세워야 해요. 젊고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 최은숙은 하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김하은 씨, 그 역할을 맡을 수 있겠어요? 하은은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겠습니다. 최은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좋아요. 그럼 시작해봅시다. 며칠 후 햇살 병원 내부 게시판에는 조용히 공지가 올라왔다. 사회공헌 진료부서 설립 예정. 운영 책임자 김하은 간호사. 병원은 크게 술렁였다. 찬성과 반대가 격렬하게 부딪혔다. 정말 환자들 위해서라면 나도 참여하겠다. 이 병원 망할지도 몰라. 그래도 한 번쯤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김하은은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준비를 시작했다. 변화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 이제 남은 것은 그것을 피워내는 일이었다.
사회공헌진료부서 설립 소식은 병원 전체를 들썩이게 만들었다. 병원 내 인터넷 게시판, 직원 카페, 심지어 휴게실 대화까지 온통 그 이야기뿐이었다. 찬성과 반대는 뚜렷하게 갈렸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적이야. 저런 부서로 수익이 날 수 있을까? 수익만 따지다가 병원답지 않게 된 거잖아. 이번엔 다르게 해보자. 어차피 현실은 냉정해. 버틸 수 있겠어? 누군가는 조용히 응원했고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냉소했다. 김하은은 그 모든 시선을 느끼면서도 묵묵히 준비를 이어갔다. 사회공헌진료부서는 병원 한쪽, 오랫동안 창고처럼 방치되었던 구관 1층을 개조해 사용하기로 했다. 곰팡내가 배어있는 벽, 깨진 타일, 낡은 장비, 모든 것이 부족했다. 하지만 하은과 뜻을 함께하는 몇몇 동료들은 불평하지 않았다. 그들은 먼지를 털어내고 페인트를 칠하고 부서진 가구를 수리했다. 이곳이 환한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이준서가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하은도 대답했다. 여기는 누군가에게 두 번째 기회가 될 거예요. 하지만 대립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외래진료소 수석 간호사 박소진은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김하은 씨가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는 건 공정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 죽어라 일하고 있는데 저쪽은 온갖 지원을 받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떤 젊은 간호사가 조심스레 말했다. 취지가 다르잖아요.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 박소진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럼 우리 일은 필요 없다는 거야.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다. 박민준 병원장 역시 내심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최은숙에게 약속은 했지만 실제로 하은과 그 팀이 병원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자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은근히 이사진에게 제안했다. 사회공헌부서는 좋지만 규모를 축소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해야 합니다. 괜히 이미지 망치지 않게. 그렇게 이사회 내에서도 보이지 않는 견제가 시작되었다. 그 와중에 하은은 진료 준비를 착착 진행했다. 무료 진료 대상자 선별 기준을 마련하고 진료 매뉴얼을 다시 작성했다. 지역복지관과 연계해 유료 취약계층을 연결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첫 번째 무료 진료일이 다가오자 자원봉사의사와 간호사들이 모여들었다. 그 중에는 이준서도 있었다. 힘든 거 알아요. 준서는 말했다. 하지만 우리 포기하지 말아요. 응. 하은은 미소 지었다. 우리가 시작한 거니까 끝까지 가야지. 첫날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섰다. 기초진료를 받으러 온 할머니들, 건강검진이 절실한 청년들, 등록증도 없이 방황하는 이주 노동자들. 하은은 바삐 움직였다.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지원을 연결해 주었다. 그들은 고맙습니다를 수백 번 되풀이했다. 그날 하은은 알았다. 내가 지금 진짜 간호사가 되고 있구나. 하지만 바로 그날 오후 병원 로비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벌어졌다. 박소진을 비롯한 일부 직원들이 모여 집단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회공헌부서로 인한 병원 운영 부담 증대에 대한 우려, 공정한 인사원칙 훼손에 대한 문제 제기. 박민주는 탄원서를 들고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는 알았다. 최은숙과 김하은을 정면으로 막을 경우 언론과 사회적 여론이 병원에 불리하게 돌아설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병원의 기존 체제가 흔들릴지도 몰랐다. 고민 끝에 그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공식 청문회를 개최하자. 모든 병원 직원과 이사진, 외부 감사단이 참여하는 자리에서 사회공헌부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공개적으로 검토하게 하는 것. 합법적인 방법으로 압박하자. 박민주는 결심했다. 며칠 후 공식 공지가 내려왔다. 사회공헌진료부서 관련 공개 청문회 개최. 참석 대상, 병원 전 직원. 장소, 본관 대강당. 김하은은 공지를 보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네요. 이준서가 말했다. 그래, 하은은 대답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아.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햇살 병원 위로
흐린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빗줄기가 비추고 있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옳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햇살 병원 본관 대강당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평소에는 학술 세미나나 직원 교육이 열리던 장소였지만 오늘만큼은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리는 심판의 장이 되어 있었다. 전 직원 참석이라는 공지에 따라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까지 모두 자리를 잡았다. 좌석은 가득 찼고 복도에까지 사람들이 서 있었다. 단상 앞에는 사회공헌 진료부서를 대표하는 김하은과 이준서, 그리고 반대 의견을 대표하는 박소진과 몇몇 고위 간부들이 앉아 있었다. 중앙에는 박민준 병원장과 이사진이 자리 잡았다. 외부 감사인단도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박민준이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는 사회공헌 진료부서의 설립과 운영이 병원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모든 발언은 기록되며 최종 결정은 이사회의 투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단상을 바라보았다. 먼저 반대측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박소진 수석 간호사가 마이크 앞으로 나왔다. 존경하는 병원장님, 이사님들, 동료 여러분, 그녀는 단정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저희는 결코 사회공헌이라는 가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병원 운영은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슬라이드를 넘기며 수치를 제시했다. 현재 사회공헌 부서로 인한 순수익 감소 예상치는 연간 7%입니다. 이는 곧 시설 유지 보수 지연, 인건비 삭감, 장기적으로는 병원 전반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박소진은 말을 이었다. 우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병원입니다. 환자를 살리려면 병원이 살아야 합니다. 청중 사이에서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소진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이상적인 꿈이 현실을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당당히 단상에서 내려왔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박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다음은 사회공헌부서 대표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김하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손은 조금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하은은 단상에 올라섰다. 마이크 앞에서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저는 김하은 간호사입니다. 목소리는 떨림 없이 퍼져나갔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 병원을 사랑합니다. 햇살병원은 저에게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청중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하은은 스크린을 넘기지 않았다. 대신 작은 수첩을 꺼냈다. 제가 최근 만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은은 노트에 적힌 사례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갔다. 건강검진을 받을 돈이 없어 가난 말기에 발견된 50대 남성. 산후 진료를 받지 못해 합병증으로 위독해진 젊은 어머니. 단순 골절을 방치하다 평생 장애를 안게 된 소년. 그들은 모두 사회공헌부서에서 무료 진료를 받은 이들이었다. 하은은 말을 이었다. 수익도 중요합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환자를 숫자로만 본다면 이 병원은 진정한 의미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사회공헌부서는 병원의 부담이 아닙니다. 병원의 존재 이유입니다. 청중은 숨을 죽였다. 하은은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왔다. 이준서가 곧이어 일어났다. 그는 짧고 명확하게 말했다. 우리가 사람을 외면하는 순간 병원은 더 이상 병원이 아닙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 몇몇 고위 의사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 계획은 있습니까? 무료 진료 비율이 증가하면 응급실 대기 시간은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하은과 이준서는 차분히 대답했다. 지역복지기관과 연계해 기부금을 유치할 계획. 일정 규모를 넘어서는 경우 무료 진료 예약제를 도입할 것. 공공의료지원금 신청 절차를 진행 중. 그들의 답변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최은숙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단상에 오르지도 않고 객석 한가운데서 조용히 말했다. 30년 전 이 병원을 세울 때 저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가난한 이도 부유한 이도 누구나 문을 두드리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자고.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강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병원을 만들고 싶습니까? 청중은 숨을 삼켰다. 박민주는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이사회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김하은은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부디. 빛이 꺼지고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리고 다시 세상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민준 병원장이 천천히 투표 절차를 안내했다. 이사회 구성원들은 각자 투표를 마친 후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공헌 진료부서를 공식 부서로 인정하고 지속 운영한다. 찬성 혹은 반대로 표기해 주십시오. 이 사진들은 무겁게 펜을 들었다.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김하은은 가슴을 졸이며 단상을 내려다보았다. 이 순간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그녀와 준서, 그리고 최은숙 여사의 노력은 의미를 가지거나 무너질 것이다. 시간이 지나자 박민준이 결과를 모았다. 서기가 조용히 그 옆으로 다가가 종이를 하나하나 확인했다. 박민준은 단호한 얼굴로 마이크를 잡았다. 총 15명의 이사 중.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찬성 9표, 반대 6표. 강당안이 일순 조용했다. 몇 초 후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사회공헌 진료부서는 공식 부서로 인정됩니다. 순간 하은은 숨을 몰아쉬었다. 준서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작은 박수 소리가 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점 크게. 박민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이 결과가 가져올 파장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 막을 수는 없었다. 추후 구체적 운영계획 및 재정계획은 추가 검토하여 보완하겠습니다. 그는 형식적인 말을 덧붙였다. 그러나 모두가 알았다. 오늘 햇살병원은 새로운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청문회가 끝나고 강당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은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최은숙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고했어요. 하은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은숙은 조용히 웃었다. 당신이 만든 결과예요. 이준서도 곧 옆으로 다가왔다. 하은 씨,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네, 하은은 미소 지었다. 이제부터 진짜로. 그들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짧은 승리를 나눴다. 하지만 누구보다 하은은 알고 있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며칠 뒤 사회공헌 진료부서는 정식 간판을 달았다. 햇살병원 사회공헌 진료부, 햇살 나눔 클리닉. 하얀 벽에 새긴 파란 글씨가 눈부셨다. 첫날 수십 명의 환자들이 진료를 받았다. 무료 건강검진, 기초치료, 예방접종, 심리상담까지.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은 분주했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한 할머니는 하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고마워. 이런 곳이 다시 생기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하은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여기서는 누구나 소중합니다. 병원 다른 부서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시작되었다. 몇몇 의사들은 자발적으로 나와 무료 진료에 참여했고 간호사들도 번갈아가며 봉사를 지원했다. 지역사회에서도 호응이 이어졌다. 여러 단체와 기업들이 후원 의사를 밝혔다. 박민준 병원장 역시 외부 압박과 내부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공식적으로 사회공헌부서를 지지한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거리감을 유지했다. 좋아. 지금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언제든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그의 생각은 여전히 계산적이었다. 하지만 하은은 그런 것까지 걱정하지 않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한 명이라도 더 치료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존중하는 것이었다. 어느 늦은 저녁. 사회공원 진료부 복도 한쪽 작은 창가. 김하은은 의자에 앉아 조용히 서울 밤거리를 바라보았다. 창밖으로 네온 사인 불빛이 반짝였고 길을 걷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삶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수첩을 꺼내 짧게 썼다. 오늘 37명의 환자, 5명의 아이들 예방접종, 2명의 노인 독감 치료. 모두 웃었다. 짧은 메모였지만 그 무엇보다 값진 기록이었다. 하은 씨. 뒤에서 이준서가 다가왔다. 이제야 끝났어요. 아직 멀었어요. 하은은 웃었다. 하지만 오늘은 잘한 것 같아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계속 가요. 끝까지. 하은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답했다. 응, 끝까지.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반대가 있어도. 왜냐하면 이곳은 이제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진심이 살아 숨쉬는 곳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용기 내어 첫 발을 디딘 그녀 자신이 있었다. 봄비가 그치고 햇살이 병원 창문을 따뜻하게 비추던 어느 아침. 김하은은 사회공원 진료부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새하얀 벽, 따뜻한 조명, 그리고 환자들을 맞이할 준비가 된 작은 진료실들이 정성껏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오늘도 어김없이 환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보호자 없이 온 노인들, 서툰 한국어로 도움을 요청하는 이주 노동자들, 갓 태어난 아기를 품은 젊은 엄마까지 모두가 주저하지 않고 햇살 병원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되었다. 어서 오세요. 하은은 환한 미소로 인사했다. 한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조심스레 들어왔다. 아이는 하은을 보자 수줍게 웃으며 작은 그림을 건넸다. 종이에는 햇살 병원 건물과 하은을 닮은 인물이 크게 그려져 있었다. 그 위에는 서툴지만 정성스런 글씨가 적혀 있었다. 고마워요, 선생님. 하은은 조심스럽게 그 그림을 받아들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래, 이거야. 그녀는 그림을 자신의 책상 위에 소중히 올려두었다. 며칠 뒤 병원은 새로운 변화를 기념하는 작은 행사를 열었다. 사회공원 진료부의 공식 출범 100일을 맞아 지역 사회 인사들과 환자 대표들이 초청되었다. 병원 로비 한켠에는 무료 진료를 통해 치료받은 환자들의 이야기와 사진들이 전시되었다. 그 자리에는 최은숙도 있었다. 그녀는 예전보다 더 야위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행사가 끝난 후 하은은 은숙에게 다가갔다. 여사님, 오셔서 정말 감사해요. 은숙은 조용히 웃었다. 당신이 이룬 거예요, 하은 씨. 아직 부족해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하은이 겸손하게 말하자 은숙은 고개를 저었다. 항상 부족해야 합니다. 그래야 멈추지 않으니까요. 하은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앞으로도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은숙은 하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혼자가 아닐 거예요. 언제나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곁에 있을 겁니다. 그날 저녁 병원 옥상. 하은은 혼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빛들이 반짝이는 도시. 그 빛 하나하나에도 누군가의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이제 햇살 병원도 그 이야기들 속에서 따뜻한 빛 하나가 되었다. 여기까지 오게 해줘서 고마워요. 하은은 조용히 속삭였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쳤다. 그리고 어디선가 은숙이 들려주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우리는 모두 실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다시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하은은 미소 지었다. 그래, 앞으로도 계속 손을 내밀자. 몇 주 후, 사회공원 진료부는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했다. 더 많은 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더 많은 의료진이 자원봉사를 신청했다. 몇몇 부유한 환자들도 사회공원 진료부의 기부를 약속했다. 하은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을 다해 다가갔다. 하루는 몸이 불편한 노인이 진료 후 조심스레 말했다. 이런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은은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찾던 진짜 간호사의 길. 병원은 변해가고 있었다. 수익만을 따지던 시스템이 점차 사람을 위한 시스템으로 탈바꿈하고 있었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재정의 문제, 내부 반대, 크고 작은 갈등은 존재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다. 그 힘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었다. 어느 봄날 오후, 최은숙은 조용히 병원을 떠났다. 이별을 알리는 말도 없이, 마지막 인사도 없이. 그녀는 그저 모든 것을 조용히 정리하고 조용히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하은은 알고 있었다. 은숙은 어디에 있든 늘 이곳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햇살 병원의 벽 한켠에는 작은 동판이 새겨졌다. 최은숙 여사님께. 이 병원을 세운 따뜻한 손과 변함없는 마음을 기억하며 햇살 병원은 앞으로도 누구에게나 열린 병원이 될 것입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김하은은 다시 옥상에 섰다. 도시의 불빛이 가득한 하늘 아래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짐했다. 포기하지 않을 것. 누구든 어떤 사연이든 햇살 병원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한다고. 그녀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여기가 진짜 시작이야.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하은의 마음은 따뜻했다. 햇살은 다시 피어났다. 그리고 앞으로도 꺼지지 않을 것이다.